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정진명이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시 이외에도 활속이나 단전호흡, 침, 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데 특히 우리 국사에 아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옛날 사람들이 시인에게 영감을 불러넣는 뮤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저도 역시 옛날 사람들이 바로 뮤즈다 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써왔기에 이 정시인과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곡가로서 많은 음악을 써왔고 특히 애정을 갖는 부분이라면은 새로운 양식으로 계속해서 써낸 11편의 오페라입니다. 그러나 이 오페라라는 서양말이 제 작품과는 잘 어울리지도 않고 또 오페라라는 양식 자체도 너무 진부해서 11편 모두 제각기 다른 형태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 속의 공통점이라면은 모두 우리 옛 역사의 이야기를 빌어서 오늘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떤 전쟁에서도 있을 수 있는 환양녀라는 작품은 그 무대에서 음악의 정서상 시대를 정하지 않고 막연한 한국의 어떤 옛 마을로 정했습니다. 또 백제물길의 천음야화라는 그런 작품도 있는데요. 소리 스펙터클이라는 양식으로 백제의 옛 땅과 그 흔적을 찾아서 9개 나라의 민속 배우들이 함께 출연하는 그런 작품도 있었습니다. 정진명 시인도 우리라는 화두 속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려는 건강과 행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저와 공통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진명 시인은 제 대학 시절에 은사님이셨던 박시인 교수님의 책을 인용해서 쓴 글을 제가 봤어요. 정진명 시인은 저와 만난 일도 없고 더욱이 박시인 선생님은 1990년에 이미 작곡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 일면식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으로 이어진 인연이 사실 너무 반가워서 오늘은 정진명 시인이 박시인 교수님의 글을 인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사진 설명할까요? 정진명 시집 관역을 잇다 책 표지입니다.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측조에서 제가 개막 공연에서 공연했었던 백제물길의 천음야화 공연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조선이 은나라로 진출해서 수도를 건설했는데 그 이름을 낭낭성이라 하였고 이 말은 고조선의 언어로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라라는 말을 한자로 옮기면서 낭낭이라 쓰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알려진 지명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고조선이 은나라 땅에 세웠었던 서기전 1800년 전의 낭낭성이고 두 번째는 기원전 108년에서 서기 314년까지 존재했었다고 하는 한사군의 낭낭군도 있으며 세 번째는 기원전 2세기에 세워져서 기원 후 1세기까지 존재했다가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당한 낭낭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낭낭군은 의심 가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연대부터 틀렸습니다. 한사군은 한나라가 세웠다고는 하나의 행정 단위로서의 군에 불과한데 한나라가 망했다면 한사군도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는 서기 220년에 이미 망해버렸는데 망한 나라의 군이 어떻게 서기 314년까지 있었겠습니까? 넌센스죠. 분명히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은 한사군이라는 이 유령 같은 군의 정체가
버젓이 우리 주변의 지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또 이를 비정한 위치도 지도마다 나라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지도의 일본 지도는 세계적인 웹사이트 위키피디아의 한국판 지도예요. 낭랑, 진번, 임둔 뭐 해가지고서 평양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도는 위키피디아의 중국판 지도로서 한사군의 위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도는 또한 그 위키피디아의 일본판 지도입니다. 이 세 그 지도가 서로 다 다릅니다. 4번은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한 나라의 지도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한 나라로 표기하고 있죠. 5번은 고대 식민지 전쟁이라는 일본 사이트입니다. 밑에 한이라 써있는 이 삼한이 임둔과 진번을 쟁취하고 고구려가 현토를 남으로 밀어냈으며 부여와 선비가 한사군을 쟁취했었다는 허구문화 콘텐츠입니다. 이처럼 20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인들이 우리 역사를 대신 써주면서 한사군의 위치와 연대 등을 왜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점들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각국은 또 한사군에 대해서 제멋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고조선 자체가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해도 위만 혹은 기자 같은 고조선의 변방을 잠시 다스렸던 인물들을 고조선 전체의 역대 지도자로 보이게 해서 중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오늘날의 중국에 있었던 한사군을 한반도로 옮겨서 사실상 우리 역사가 외세의 지배로부터 시작했다는 허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것은 한국 역사의 싹부터 자르고 자율적 정체성으로 포장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사군, 특히 낭랑군의 이야기가 동아시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조선의 첫 번째 수도였었던 기원전 1400년 전의 낭랑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조선이 기원전 1400년에 낭랑성을 수도로 구축했었다 한다면 고조선이 강대국이었음을 스스로 밝히는 셈이고, 또 그들이 감추려고 했었던 한국의 역사가 일본의 역사보다 더 오래됐다는 사실을 밝혀서 일본인 스스로 모순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천년이 지난 뒤에 평양 근방에는 고조선의 후예이자 독립국이었었던 낭랑국이 태어나서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일제는 이 낭랑국을 한사군의 낭랑군으로 바꿔치기를 했던 것이죠. 낭랑군은 한나라의 식민지를 할 수 있으니 너희는 영원히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밖에 남을 수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사군의 진실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고대 중국 역사 서적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나라 때 사마천이 쓴 사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마천은 한사군을 세웠다는 바로 그 한나라 때 사람입니다. 사기보다 180년 후에 반고가 쓴 한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보다 약 400년이 지난 뒤 그 서기 445년에 남송의 범엽이 쓴 후한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도 있죠. 이 삼국지는 서진 때 진수라는 사람이 쓰고 그로부터 150년 후에 배송지가 보충했습니다. 위 4가지 책을
사사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가장 오래된 책은 당연히 사기입니다. 그 뒤에 책들은 사기를 그대로 옮겨 적었거나 또 사기를 바탕으로 뒷이야기들을 이어간 정도라 하겠습니다. 이 책들 중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면 앞선 책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자,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서한군국도라는 책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요수 바로 옆에 낭랑현토가 있습니다. 사기 조선열전이 시작하는 첫 번째 쪽의 사진입니다. 중국의 역사 편찬자들이 동의전을 쓰면서 꼭 동이족의 역사만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동이전이란 자기들이 쓰려는 중국 역사의 변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동이족의 역사를 두고 중국의 사서들이 서로 다르게 기록했다는 사실만 봐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고구려 멸망 뒤의 얘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문인데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거를 번역한다면은, 그래서 조선은 4개의 군으로 나눠졌으니 삼을 획정후로, 음은 추저후로, 겹은 평주로, 장은 기후로 봉했다라고 했는데, 뒤의 후한서, 이게 반고의 후한서죠. 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번, 임둔, 낭랑, 현토 4군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기의 글을 반고가 옮겨 적으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썽만은 한사군의 첫 기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었던 한사군은 어디까지나 반고의 주장이지 반고보다 180년이나 앞섰었던 사마천의 기록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202년에서 서기 8년까지의 전한과 서기 25년에서 220년까지의 후한으로 나눠지는데, 사마천이 쓴 사기는 그가 죽기 전에 황제였었던 한무제까지만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80년 후에 반고가 한나라의 역사를 이어서 쓰고자 했지만 그도 역시 작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54년에 사망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볼 때 반고는 한사군의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이 헛소리를 역사책에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낭랑고분이 발굴되기 전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건 발굴 현장이고요. 그리고 청백리 126호가 2층이 있는데 1층을 개복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채화칠엽이라는 3세기 낭랑의 유물인데요. 바구니입니다. 대바구니. 그런데 여기에 바로 엊그저께 그린 것 같은 아주 정교한 그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대동군 남정리 고분에서 출토한 칠기들입니다. 전부 다 생활용품으로 정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따르면 고조선이 망하고 한무제가 봉지로 정해진 군은 획청후, 추저후, 평주후, 기후, 온양후 등 5곳이었습니다. 이 후라는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에게 주는 벼슬 이름이죠. 이렇게 모두 5곳이니 아마도 한사군이라는 숫자 4와는 맞지가 않아서 반고는 다른 지역의 이름을 갖다가 한서에다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겹인 평주후로 임명된 지 1년 만에 죽어서 평주는 저절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마천은
5군이 아니라 4군으로 기록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기후도 죽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는 한 4군을 한 3군으로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고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뜬금없이 후한서에다가 진번, 임둔, 낭랑, 현토를 끼워넣었던 것이죠. 진번, 임둔이란 사기 조선 열전에 나오는 땅의 이름이고, 낭랑, 현토는 한소 왕망전에 기록된 지방 이름입니다. 이 지방은 모두 과거 고조선이 차지했었던 지역으로 작은 군단이었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사군의 명칭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면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일인데 이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일제 이후 지금까지 한사군 평양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모든 지명은 한서 17권 연표에 나오는데, 기는 전국시대 산서송 남쪽에 있었으며 나머지는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인 북경, 천진, 산동지방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자면 한사군 전체에 대한 것을 모두 설명해야 마땅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획청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백도 사이트에는 한봉조선 공신지작 획청형 명속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가 조선의 공신들에게 자귀를 수여했는데 획청이라는 혀는 제나라에 속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딥니까? 바로 산동이죠. 이런 사실은 조조의 삼국시대까지 이어져서 이곳에 둥지를 틀었었던 공손씨가 남쪽 바닷가에 한의를 공격해서 대방군을 설치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마의와 고구려가 협공을 해서 공손연을 죽인 뒤에 조조의 위나라에서는 이곳에 낭랑태수와 대방태수를 임명합니다. 그러나 곧 한예의 공격으로 이들 태수도 전사합니다. 이런 내용은 모두 정사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낭랑군과 대방군은 모두 한사군까지 포함해서 북경지방에 있었던 땅 이름입니다. 이러한 모든 주장을 내세우신 분은 사실 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희 은사님이신 박수인 교수님께서 1970년에 펼쳐낸 알타이 인문연구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요점만 축약해서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수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교수셨었고 안호상 박사와 임승국 선생과 함께 1981년 국사청문회를 주도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사실을 정진명 시인은 신문 굿모닝 충청에서 1970년에 벌써 식민사관을 극복한 이런 훌륭한 업적이 나왔는데, 그 뒤로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이런 글을 무시한 채 외놈 스승이 싸놓고 간 똥무더기에 그것을 포장하느라고 바쁘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렇다면 외놈 스승들과 함께 똥무더기를 싸고 또 앞장서서 포장한 대표적인 인물 이병도의 견해는 어떻을까요? 그는 일조각에서 펴낸 국사교과서에서 낭랑은 실로 420년이나 이 땅에 존재했었다 라고 한나라의 식민지인 낭랑군을 아주 자랑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20년이라뇨. 한나라는 서기 280년에 이미 망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지배했다는 한사군이 어떻게 서기 314년까지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해방 후에도 우리 주류 역사학계는 지금까지 80년 가까이 한나라의 식민지였었던 낭랑군이 북한의 평양지방에 있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봉리라는 물건까지
일제는 다시 만들어서 한사군의 유물이다 라고 조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공문서를 봉함하기 위해서 노끈으로 묶은 다음에 그 이음에 점토 덩어리를 놓고 그 위에 도장을 눌러 찍었습니다. 이 점토 덩어리가 바로 복리입니다. 또 복리는 얇은 대나무 쪼가리나 나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만든 옛날 간책 있죠. 이 간책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복리가 평양에서 다수 발견되었다고 일제는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평양 낙랑설을 입증하는 유력한 고고학적 증거물이라고 제시를 했었죠. 그러나 이것은 위조품이었으며 해방 후 북한의 토성리 토성을 발굴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날조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위조품 중에는 불에 구운 복리도 있었는데 간책이나 용기를 봉한 다음에 점토를 붙이고 도장을 찍으려면 그 점토는 부드러워서 도장의 흔적을 남기고 말라서야 딱딱해지는 그런 고체가 되는 것이죠. 절대로 구워서 만들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허술하게 조작한 위조품이었습니다. 한편 한나라에서는 각각 구운현에 찍어서 보낸 관청의 도장이 확인됐는데 이들이 보냈다는, 평양에 보냈다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낙랑의 진실이 뚜렷한데도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과거 일제가 쌓아놓은 똥무더기 이야기만 계속 읊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랑과 관련 있는 모든 문서와 학문,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낙랑에 대한 모든 내용도 모두 일제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직접적인 역사적 자료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탐원공정이니 동북공정이니 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일제의 주장에 기름을 부어 더욱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여기 한 수 더 떠서 중국은 만물중국기원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물중국기원설이란 글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만물은 중국에서 왔지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은 하나도 없다는 독단입니다. 자, 서진 설명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낙랑의 금동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위서 지형지에 있는 낙랑군의 기사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북평군입니다. 북평군은 오늘날 북경 근처입니다. 이 북경 근처는 조선현, 조선 땅이었었죠. 그리고 이한이라는 건 전한과 후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나라 때 낙랑군에 속했다가 후에 폐지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또 평양에 낙랑박물관을 지어놓고 옛 왕국으로 기리는 북한의 낙랑국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이 시간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낙랑의 세 가지 역사적 사실 중 세 번째로 말씀드린 낙랑군이 아닌 낙랑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번영된 낙랑국의 이야기를 사랑꾼 공주님과 최리의 결심, 유치진의 자명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